오늘 82페이지 할 차례죠. 82페이지 휴폐업 신고. 지금 1월, 2월이 7주입니다. 그래서 7주 만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휴폐업 신고인데 우리 암기 프린터 내드린 것은 51번에 27번부터 30번까지 있습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 자, 그러면 휴폐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업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 신고, 그리고 세 번째 변경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신고, 휴업 기간, 변경은 마지막에 보고, 재개 신고, 재개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변경 신고가 있다. 자, 먼저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가 가능하고 고용인, 고용신고도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휴폐업은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또 반납할 수 없죠. 등록증 반납된 상태에서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신고이기 때문에 등록증을 미반납, 반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모두 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휴업은 3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 따라서 3월 이하인 경우에는 휴업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휴업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개월 휴업하더라도 역시 휴업 신고할 필요 없죠. 한번 휴업 신고를 하면 6개월간 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폐업 모두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업무정지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데 휴폐업은 반납해야 되고, 휴업된 상태에서 업무를 재개하려면 재개신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반납한 등록증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변경신고인데 휴업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리 변경신고하면. 그게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하면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신고하면 휴업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벌칙을 보면 6월 초가 무단휴업을 하면 6월 초가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고, 이것 빼고 나머지 3개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자, 여기서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휴업신고 모두 미리 신고한다는 것.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 안 되면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하고, 만약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려고 하지 월세 계속 내면서 휴업하는 사람은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없고 선언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간판 철거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휴폐업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 하기 전에 먼저 83페이지 3월 초간데 암기 프린트 43번에 1번에 있습니다. 이 암기 프린트는 인터넷 들으신 분은 1강에 첨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출력하시면 됩니다. 43번에 1번에 보니까 3월 초과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를 3개월 안에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도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런 휴폐업 신고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암기 사항 25번에 보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6가지가 있고, 또 40번 암기 사항 동그라미 3번에 봐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84페이지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이 6월이라는 말은 암기 프린트 42번에 보면 6월 정리해놨고 42번에 10번에 보면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위반시 제재인데 3월 초과 무단 휴업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4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85페이지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2개월 휴업의 경우 신고할 의무 없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취학, 징집 등은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하지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죠?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된다고요. 그 다음에 4번 폐업을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간판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폐업,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의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만약 간판 철거를 지체 없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 안 하면. 따라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86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인데, 먼저 금지행위입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별표 1을 보면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있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고, 거기 우리 31번 암기 프린터 밑에 동그라미 1번 별표에 보면 개공 등이라고 돼 있죠. 개공 등이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개공 등이 앞에서 했던 게 개공 등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그 다음에 나올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해서 이걸 부작위 의무라고도 하는데, 이 금지행위는 보조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6페이지 법제 33조에 보니까 7개가 있습니다. 금지행위가. 우리 교과서 89, 91 쭉 해가지고 94페이지까지 7개, 94, 95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시험에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다.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 의무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안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데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징수 안 됩니다. 실비 초과징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안 된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안 된다.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금지행위 1번부터 4번까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부터 7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형벌로, 또한 행정처분으로서 개업공개사에게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된다고 했는데, 이 금지행위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매매를 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격증 따도 임대 중개만 해야 되고 매매 중개는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죠.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말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샀다 팔았다 집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임대를 업으로 할 수 있죠. 임대업을 해도 금지행위 아니고요. 교환을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불특정 다수와 계속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의 주된 업무는 중개업이잖아요. 집장사하는 게 주된 업무가 아니고, 이 매매를 업으로 하면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개업공개사의 거래 상대방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 33조 2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무등록업자라고 합니다. 이 무등록업자인 줄 알면서입니다. 모르고가 아니라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알면서 하면 악이죠. 민법에서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고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 시험에는 사실 이 중개 보수가 가장 많이 출제됐는데, 시험에 중개보수 외에 실비도 받을 수 없다. X입니다.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차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거 실제 들어가는 돈은 보수 외에 받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명목도 안 됩니다. 시험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그 다음에 금 한 양을 의뢰인이 간곡하게 받아라고 요청하여 중개보수 외에 초과해서 받았다. 다 X입니다. 안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입금가 10억, 인정작업, 승가중개 이런 말을 합니다.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위반은 아니고요. 실제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가 아닌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이삿짐센터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컨설팅하고 받는 수수료,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죠. 따라서 많이 받아도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거짓말은 어떤 것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앞으로 매, 무, 수, 거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분양 관련 증서,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뭐냐면 주택법에 어느 정도 나와 있죠. 내용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뭐 이런 것들. 조개딱지가 뭐냐면 생택이에요. 생택. 이택, 이주자 택지, 이택, 그 다음에 협택, 협의매수자 택지, 그 다음에 생택. 인터넷에 치보면 이런 게 나오죠. 생활대책용 토지가 생택이에요.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 조개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수익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생활대책용 토지, 그걸 조개딱지라고 불러요. 현업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조개딱지, 물딱지 이런 것들은, 물딱지라는 것은 개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입주권이 나오기로 돼 있는데 뭐 토지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안 나오면 그게 물딱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금지행위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주택법에서도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안 됩니다. 의뢰인하고 직접거래하고 매매를 업으로 하고 차이점은 의뢰인하고는 단 한 번만 거래해도 직접거래고요.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매매를 업으로 했다는 말은 여러 번 해야 되겠죠. 딱 한 번만 팔았다면 그건 매매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죠. 의뢰인하고 하는 게 직접거래입니다. 의뢰인하고. 그래서 그 취지는 개업공개사 등이 의뢰인에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되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그렇다면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서 오히려 손해봤다면 금지행위이다 아니다? 그래도 금지행위입니다. 직접거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안 된대요. 실장, 애인, 배우자 이 중에서 직접거래가 아닌 건 뭡니까? 매도인하고 실장, 즉 소속공개사나 보조원하고 직접 거래했다.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금지행위 있죠.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니까. 그러나 애인이나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의 애인하고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배우자, 개업공개사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직접 거래해도 그건 직접 거래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해야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잖아요. 애인이나 배우자는. 자, 그 다음에 판례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 개업공개사 등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대리인하고 해도 피해는 본인이 받죠. 그래서 의뢰인의 대리인하고 개업공개사 등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안 된다. 쌍방대리도 안 되는데, 쌍방대리면 의뢰인 양쪽을 대리해서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한데 양쪽을 다 대리해서 A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를 적으면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쌍방대리는 안 된다.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팔았고 B가 C에게 팔았는데 B는 1억에 사가지고 그대로 C에게 1억을 팔아서 한 푼도 남은 건 없지만 미등기 전매를 하도록 알선을 했다면 그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으므로 금지행위입니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매무, 수, 거 이 4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 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두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그 벌칙 부분은 3년에 3천만 원은 암기 21번에 3번에서 5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1,000만 원은 암기 22번에 11번에서 14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자, 95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는데 기역,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의 중개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지금 일방대리니까 가능하죠? 또 임대 가능합니다. 니은,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을 하고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이 분양대행을 하는 건 중개가 아니에요. 분양대행, 컨설팅, 이삿짐센터 알선, 관리대행 등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도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역, 니은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디귿은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상물 직접 거래하는 것. 대리인이나 수임인하고 직접 해도 직접 거래라고 했죠.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금지행위고요. 리얼은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금지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휴폐업 한 문제 출제되고요. 금지행위는 한 문제에서 3문제 출제되고요. 96페이지 기본윤리 법 29조에 있는데 기본윤리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기본윤리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는 중개 보수 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권리는 나머지는 다 의무와 책임입니다. 시험에는 절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국민경제 이바지죠.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가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뭐 해라 하지 말라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고요. 개업공개사의 권리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기본윤리는 첫 번째 품위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의성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중개. 이 세 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29조 1항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있다. 소속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암기 프린터 31번 별표 2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고, 즉 보조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성관주의 의무는 오직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법률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규정이 없다. 민법에서는 성관주의 의무가 법조문에 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법조문에는 없다. 성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관주의 의무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가 더 많지 않기 때문에 권리도 적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중개보수를 최대 0.9%밖에 못 받죠.
그러나 변호사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 한도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변호사는 30억 변호사비로 받았다 이렇게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100억 주도 상관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변호사비는. 그런데 우리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무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아니라 선관주의 의무, 보통 사람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되니까 중개보수도 0.9밖에 못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관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업공개사가 1억 원의 재산상손해를 입혀도 판사는 1억 다 배상하라 하지 않고 의뢰인 너도 절반의 과실은 있다. 그래서 50%만 배상하라. 이게 판례의 태도라고요. 왜? 선관주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이 개업공개사에는 결코 좋은 판례는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죠. 개업공개사는 상법상 상인, 장사꾼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절반만 있고 거기에 대한 권리도 그래서 얼마 없다 이 말이에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비밀준수. 비밀준수는 법 29조 2항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조금 전에 읽었던 법 29조 2항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에 개업공개사는 비밀을 준수해야 되지만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X입니다. 보조원,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에 보조원도 포함되죠.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 나왔던 거,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X입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지켜야 된다고요. 폐업해도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98페이지 양가로 4번. 다만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다.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대표적인 게 폭행죄, 명예훼손죄, 우리 비밀준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벌 못하는 거예요.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하는 것을 친고죄라고 하고요. 친고죄는 옛날에 간통, 강간, 강제추행죄 이런 게 친고죄였는데요. 지금은 모두 삭제되고 지금 친고죄는 사자, 명예훼손죄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고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반의사불벌죄는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99페이지 문제를 보면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하면 99페이지 답은 4번이죠.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비밀준수 의무 위반밖에. 자, 그래서 기본윤리 중에서는 이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가 중요하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는 법에는 규정이 없고 판례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9페이지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100페이지 민법에서는 계약 성립은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 합치로 계약은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죠.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유효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만 작성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할 수 없죠. 양가로 2번 계약서 서식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는데 반해서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현재 법정서식도 없고 권장하는 것도 없다. 따라서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 9가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고요. 양가로 3번 별표하십시오. 100페이지 맨 밑에 암기 프린트에는 9번에 있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자주 출제됩니다. 암기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특히 101페이지 그 동그라미 8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밑줄 쳐놓으십시오.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왜 계약서에 기재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죠.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 시험에 그래서 8번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개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2개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첫 번째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2개밖에 없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오늘 OX 문제에도 밋인지 또는인지 이런 문제를 내놨는데요. 밋인지 또는인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밋입니다. 밋 2개밖에 없다.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이란 무엇입니까?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게 서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명날인하고는 다르다. 등기법 같은 데는 기명날인도 있어요. 기명날인은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 박용덕 이렇게 해서 스탬프 도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 찍는 거 이런 게 기명날인입니다. 근데 서명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적어야 되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기명날인은 없고 모두 서명날인이라고요. 자, 그런데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자,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는데 그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해야 되고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반드시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합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양가로 5번 보존 의무인데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3번에 5년 보존이 있습니다. 5년 보존. 계약서는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우리 시험에 5년, 3년, 7일, 10일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5년 보존입니다. 양가로 6번 이중계약서 등의 작성 금지. 암기 프린터 53번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3번에 표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을 모두 정리해 놨습니다. 다시 앞에서도 이거 했습니다. 두 번째 주 강의할 때 이중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다시 복습을 하면요.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가 있고요. 이중 사무소하고 동일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이 암기 53번에 있으니까 프린트 필기를 안 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등록,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고요.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공은 이미 개공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소공이 만약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이 하고요. 적법행위고 법인이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중등록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라는 말은 병행해서 두 가지를 다 부과할 수 있다. 즉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또한 행정처분도 병과할 수 있다.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위반시 제재인데 맨 위에 위반시 제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여기도 다 있네.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다르다고요. 그런데 소속공개사는 전부 자격정지예요. 소속공개사는 이중계약서도 자격정지,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근데 개업공개사는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나머지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2페이지 7번 위반시 제재를 받고요. 자, 밑에 102페이지 맨 밑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래서 표준 서식을 작성해야 된다. X고요. 2번은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 암기 프린트 41번에 5년 보존이 있고요. 46번에는 3년짜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은 3년,
41번은 5년이 있죠. 5년, 3년.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으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5년, 3년.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서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고요. 이중계약서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재사항이죠. 그래서 틀렸고 5번 분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게 맞죠? 여기 서명 날인 적어놨잖아요. 책임자 플러스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분사무소에서 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3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단일 법조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확인 설명이 아닙니다.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은행 융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하면 그 말만 믿으면 안 되고 채권 최고 금액 근저당 설정 등기되어 있는 것 등기사항 증명서 얼굴 보고 확인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걸 통해서 진짜 1,000만 원 남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근저당에서는 현재 피담보 채무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나중에 추가 대출 받아버리면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그 순위가 처음에 근저당 설정한 날로 소급되거든요. 계속적 거래에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피담보 채무액보다는 채권 최고금액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확인 설명이라는 것은 그냥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07페이지 표 박스, 이게 시험에 한 문제 107페이지 박스가 시험에 한 문제 거의 출제됩니다.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이 있고요. 확인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 시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방법 어떻게 확인 설명하느냐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 확인 설명 시기는 우리 교재 확인 설명하는 방법 10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있는데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쌍방에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일방입니다. 일방이 누구예요? 일방이 취득 의뢰인 일방입니다. 취득 의뢰인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지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왜? 매도인 임대인은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매수인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이면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근거 자료 제시, 우리 융자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마찬가지로 공법상 이용 제한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고요. 권리관계는 등기 사항 증명서 보여주면서 면적이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고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확인설명서 교부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해당 서식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빈칸 채워서 교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인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공이 다른데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자격정지밖에 없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옛날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는데요. 그 500만 원 과태료로 바뀐 게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제재가 완화된 거예요. 업무정지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월세 내고 업무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00만 원 과태료 내는 게 더 완화된 거라고요. 국토부에서 완화했다고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확인 설명은 무조건 100% 확인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자, 그래서 105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역시 중요한데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6번에 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그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입니다. 자,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가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등 기본적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05페이지에 있죠. 지금 맨 밑에.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3번 가가 뭐냐면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예정 가액 같은 겁니다.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예정 가액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10회 때. 그래서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세가 3억 하는데 매도인이 5억 받아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사가 접수받아야 안 받아요? 접수받더라고요. 제가 내놓으니까. 그러면서 접수를 하면서 하는 소리가 사장님 3년 안에는 팔리기 힘들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물으니까 지금 3억짜리도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나가야 팔리니까 한 3년 기다릴 수 있으면 좀 비싸게 내놔도 되는데 빨리 파시려면 좀 싸게 내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접수는 해요. 그럼 시세가 3억인데 5억에 접수했으면 매수인이 오면 이거 5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비싸게 내놨습니다. 알려줘야 된다고. 왜?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거래 예정 가격 시세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있죠. 그 3번에 보니까 중개보수가 얼마인지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법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땅 가격은 공법상 이용제한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되잖아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의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즉 땅 가격은 땅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고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입지 조건, 마지막 9번째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그래서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하면 암기됩니다. 자, 105페이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개대 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개업공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뢰인은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을 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입니다. 설명하거나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를 하면 된다.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에서는 오히려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료요구 불응해도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임차인이 와가지고 개업공개사한테 싱크대 물 잘 빠집니까? 저번에 살던 집 싱크대 물이 안 빠져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잘 빠지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업공개사한테 묻는데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른다. 확인설명서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또 계약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가지고 알아내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안 알려줘도 된다. 이론적으로는. 안 알려주면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아까 쌍방에 해야 된다는 것 칠판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도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똑같습니다. 두 개. 서명 및 날인은 이 두 개밖에 없다. 여기 서명 및 날인 그대로라고요. 나머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 똑같다. 107페이지 표 있는 게 칠판에 적어놓은 거 이 표 비교하는 거에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 자, 확인설명 불이행에 대한 제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과태료,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쌍방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108페이지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암기 프린트 19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은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확인설명 잘못한 경우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20번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쌍방 교부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는 경우,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전부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표에 비교를 해놨는데 뭐 보존기간 계약서만 5년이고 나머지는 3년 보존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걸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문제입니다. 확인설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확인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했죠.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라고 했는데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해야 됩니다. 양도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3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 설명서까지 했습니다. 쉬었다가 109페이지 제5절 지도 감독상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